네,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던 생거 시퀀싱하고 비교해 본다면 생거 시퀀싱 방법은 많이 개선되어 현재는 완전히 자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테스트 튜브에서는 한 조각의 DNA만 시퀀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의 게놈을 시퀀싱하기 위해서는 게놈을 마구잡이로 조각을 내어 각각을 시퀀싱하고 이들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게놈을 생거 방법으로 시퀀싱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조각을 각기 독립적으로 시퀀싱해야 합니다. 한 대의 시퀀싱 기계에서 생거 시퀀싱 기계에서는 한 번에 많아야 수천 조각 정도, 하룻밤에 수천 조각 정도를 시퀀싱 할 수 있습니다. 서열을 따라가면서 한 염계씩 차이가 나는 DNA 분자를 합성하는 생거 방법으로 그 얻어진 분자를 DNA 분자를 전기용동으로 분리한 후에 형광으로 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시약이 소모가 되겠죠. 따라서 동시에 시퀀싱할 수 있는 DNA 조각의 개수가 제한적이고 각 조각을 시퀀싱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양의 시약이 소모되는 생거 시퀀싱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GS 기법 중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일루미나사의 솔렉사 시퀀싱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솔렉사 시퀀싱은 원래 영국의 솔렉사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그것을 미국의 일루미나사가 이 솔렉사사를 흡수했습니다. 흡수 합병하여 그 기술을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켜서 상업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퀀싱 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수십억 개의 싱글 스트랜드 DNA 조각들의 양쪽 끝에 더블 스트랜드 링커 어댑터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요 보라색 또는 이 녹색이 우리가 시퀀싱 하고자 하는 타겟이며 이 타겟 양 끝에 주황색 또는 붉은색 이게 어댑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우리가 시퀀싱 하고자 하는 수많은 수십억 개의 그 DNA 조각들을 그 양쪽 끝에다가 똑같은 모든 DNA들이 똑같은 어댑터를 양쪽에 갖고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와 같은 플로우셀에다가 미리 플로우셀에는 요 어댑터의 상보적인 서열들을 미리 심어 놓아서 그런 플로우셀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는 DNA를 고루 퍼지게 로딩을 하게 되면 꼭 이 어댑터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달라붙게 됩니다. 자기 짝을 찾아서 그 하이브다이즈가 되는 것이죠. 리버스 컴플리멘트한 자기 짝을 찾아서 상보적인 서열을 찾아가지고 각 DNA 조각들은 이 경우에 이제 빨간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점선 방향으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이 더블 스트랜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프라이밍이 돼서 나머지 부분들을 상보적으로 쭉 합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새로 생기는 더블 스트랜드의 이쪽 리버스 스트랜드가 되겠죠. 우리가 로딩한 DNA가 포워드 스트랜드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 합성된 리버스 스트랜드는 지금 이 플로우셀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로딩한 포워드 스트랜드는 약간 떠 있게 됩니다. 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돼서 이제 붙어는 있지만 이 플로우 셀에 케미컬리 고정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 포워드 스트랜드는 씻어내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씻어내 버리고 그 다음 그림으로 가서요. 씻어내 버리면 이제 요것이 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막 합성한 리버스 스트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리버스 스트랜드의 끝부분은 또 주변에 있는 주황색 어댑터의 리버스 컴플리멘트하게 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즈가 된 다음에 그러면 역시 이쪽 부분도 약간 공중에 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이 어댑터의 리버스 컴플리멘트한 이쪽 부위를 이용해서 또 그 컴플리멘트한 그런 시퀀스를 합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래 로딩했던 인풋 DNA와 마찬가지의 포워드 스트랜드가 이제 합성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스트랜드와 포워드 스트랜드가 이제 이렇게 약간 휘어 있는 형태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브릿지 PC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로 합성이 된 다음에 다시 그것을 펴서 또 다시 한번 똑같은 작업을 하면 이거에 또 이번에는 이제 그 리버스 스트랜드가 뭐 여기에 붙고 그 다음에 이 포워드 스트랜드는 이쪽에 붙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브릿지 PCR을 통해서 이쪽 부분에도 이제 그 DNA가 합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보라색 DNA가 여기 요 부분에 최초로 하이브리드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주변에는 요 보라색 DNA 또는 그거의 상보적인 서열들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녹색 DNA가 로딩됐던 그 주변은 녹색 DNA와 똑같은 애들로 또는 그거의 리버스 컴플리멘트들로 다 여기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붙어 있는 앵커되어 있는 부분의 시퀀스를 보면 색 색깔을 보면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포워드 스트랜드고 같은 녹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다 똑같은 시퀀스는 아니고 한쪽은 포워드 스티고 하나는 리버스 스트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같은 색깔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띄엄띄엄 클러스터들이 생기고 거기에는 이제 서로 다른 DNA가 시딩이 돼서 그 시딩된 DNA에 포워드 스트랜드 또는 리버스 스트랜드가 모여 있는 그런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퀀싱을 할 때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로딩했던 거에 대한 그 리버스 스트랜드들은 전부 잘라서 없애버리고 포워드 스트랜드들만 이제 시퀀싱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DNA를 조각을 로딩하고 거기서부터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으며 이 클러스터의 양은 보통 한 1000몰레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의 양이 되면은 형광으로 나중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형광을 검출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댑터는 위에서 봤던 이 어댑터는 이 클러스터든 클러스터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어댑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댑터의 이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댑터가 되겠는데요. 그 어댑터의 한 부분을 그거에 컴플리멘트한 이런 DNA를 이제 프라이머로 넣어주고 이쪽 이 나머지 타겟 서열에 대한 리버스 컴플리멘트한 그런 DNA를 이제 쭉 합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염기씩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넣어주는 그 NTP는 이제 이 DNTP는 그 베이스에 ATGC를 서로 다른 형광 물질로 레이블 해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T가 들어갔을 때 T에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파란 색깔이 나오고 A하고 C나 G하고는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염기가 인코퍼레이션이 됐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다른 네 가지 종류의 다이를 플로레센스 그 플로레센스 다이를 레이블되어 있는 그런 DNTP를 사용합니다. 또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터미네이터라서 이거 터미네이터가 없으면 계속해서 여러 시퀀스들이 쭉 시퀀스 연기들이 쭉 차례차례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딱 한 베이스 페어만 익스텐션이 되고 거기서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 중단되었을 때 이제 어떤 형광이 발생하는지 사진을 찍어서 각 그 클러스터별로 어떤 그 염기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 터미네이터를 떼내고 가위가 이제 그걸 의미하는데요. 터미네이터를 떼내고 그 다음 한 베이스 페어를 더 이제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베이스 페어를 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녹색을 들어가 있는데 C에 여기 G에 그 컴플리멘트한 게 녹색이니까 그 다음 베이스 페어를 읽고 또 이 터미네이터를 떼내고 그 다음 베이스 페어를 넣고 또 터미네이터를 떼고 이런 식으로 한 베이스 페어씩 익스텐션을 가면서 그때마다 이제 그 형광을 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염기씩 붙이고 형광을 검출한 후에 그 형광을 없애고 다음 염기를 붙여야 됩니다. 잘 씻어내야 되겠죠. 이 과정이 착오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클을 약 100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플로우셀에 로딩한 DNA 수십억 개의 DNA 조각들에 대해서 각각 약 100염기씩 서열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sequencing by synthesis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퀀싱을 위해서는 한 염기씩 우리가 adding해서 그 들어간 베이스 페어가 한 베이스 페어씩 합성으로 익스텐션 되는 sequencing by hybridization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롭이 하이브리다이즈가 돼서 결합이 되면 어떤 시퀀스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는 sequencing by hybridization이라고 그러고 지금처럼 한 염기씩 합성이 돼가면서 그걸로 시퀀싱하는 것은 이제 sequencing by synthesis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일루미나사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루미나 시퀀싱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샘플 프레퍼레이션, 클러스터 제너레이션, 시퀀싱,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샘플 프레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다가 어댑터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인덱스도 붙여놓고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플로우셀이 되겠습니다. 플로우셀에다가 좀 전에 봤던 그 DNA를 로딩해서 아이소서멀리 앰플리파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래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여러 레인이 있고 그 레인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두 가지 종류의 어댑터에 컴플리멘터리한 링커 것들이 이제 이미 모델이가 되어 있죠. 거기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합성한 그 샘플이 들어가서 자기 짝을 찾아서 컴플리멘터리한 짝을 찾아서 합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DNA가 합성이 될 때 이 DNA가 지금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거죠. 이쪽 DNA 합성되는 DNA는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원래 DNA는 바닥에 약간 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되고
합성이 된 거는 이제 떼어내서 버리고 wash away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증폭을 하게 되겠습니다. 브릿지 PCR,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서 PCR을 통해서 그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건 이제 포워드 스트랜드가 되겠죠. 원래 이 로딩하고랑 똑같은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주변에 있는 거랑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아주 많은 양의 그 똑같은 클론들이 만들어지겠죠. DNA들이. 자, 이렇게 돼서 이것들이 포워드 스트랜드와 리버스 스트랜드 사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리버스 스트랜드는 잘라버리고 포워드 스트랜드만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프라이머로 써서 어댑터 부위를 이제 프라이머로 써가지고 시퀀싱을 이제 한 베이스 별씩 하는데 염기에마다 서로 다른 플로레센스 그 다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반짝하는 것이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염기가 인코퍼레이션 됐는지 한 베이스 별씩 인코퍼레이션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5사이클 했고 6번째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7번째 사이클 오늘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이클 개수만큼 이제 염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플로우셀에서 각 플로우셀마다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가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플로우셀에 있는 클러스터. 그 개수만큼의 많은 조각의 DNA가 동시에 시퀀싱이 되는 것입니다. 끊고 나면은 이제 포스 이제 잘라버리고 합성된 것들은 잘라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포워드 스트랜드니까 이 포워드 스트랜드를 갖다가 가지고 이번에 리버스 스트랜드를 다시 합성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인덱스를 시퀀싱해서 새로 산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단계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포워드 스탠드를 잘라버리고 리버스 스탠드가 남았죠. 갖고 있는 리버스 스탠드를 이번에는 이제 시퀀싱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에서 이건 시퀀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로딩한 DNA의 시퀀스와 함께 그거의 리버스 컴플리멘트한 시퀀스의 이제 시퀀싱이 반대 방향에서 시퀀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의 DNA의 양쪽 끝을 읽은 페어드 엔드 시퀀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를 포워드 리드와 리버스 리드를 서로 시퀀스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게놈에다가 알려져 있는 표준 게놈에다가 매핑을 통해서 어떤 변이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발굴할 수 있다. 그런 것이겠습니다. 이 변이 발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